이 국장님, 네. 민주당은 8월 18일로 네네. 전당대회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재명 원맨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 가는 것 같죠? 뭐 이인영 의원, 오선 의원이라 되고 86 운동권 그룹의 좌장인데 이 사람이 나온다 어찐다 하더니 그냥 고개를 쳐박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인영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최재성이에요. 네, 최재성이 그렇죠. 라디오 나와서. 이제 정부수석에. 그렇죠. 그리고 최재성은 지금 약간 비명이잖아요. 거리를 많이 두고 네. 있고. 그런데, 이인영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인영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진짜 마음이 좀 있었다면, 그게 고마울 일이잖아요. 어쨌든 네. 운을 떼줬고.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이인영이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나가도 될까? 괜찮을까? 하고. 괜찮을까? 하고. 그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던가. 완전히. 아니면 처음부터 저기를 하든가. 이 최재성이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 없다라고 끊든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뜸을 들였고. 뜸도 그리고 막 물어보고 했는데. 원래 충청도분 아닙니까? 근데 사실 충청도 분이라도, 충청도 분들 괜히 또 오해하시겠는데. 오해하지는 마시고. 조금, 신중하다, 결정을 그런 신중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인영은 586의 맏형이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586이 욕을 먹든 안 먹든 저도 586은 맨날 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586 그룹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정파 같은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586 참 많이 학살됐습니다. 학살될 만한 일은 있다고 치더라도 이인영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영이 현대 밀기 의장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쪽팔리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살아남겠습니까? 얘는 나한테 잠재적 위협감도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린 거죠. 위협이 된 사람은 다 잘라버렸잖아요. 박용진이니 잘랐죠. 뭐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차피 자기가 몇 번을 더 하겠어요. 그럼 목소리 한번 내보는 거지. 그걸 또 쫄아갖고 사람들한테 전화가 갖고 야, 나 나가면 개딸들한테 뭐 어떻게 박해당하지 않겠니? 그 다음에 내가 못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그 간보기를 하다가 시간 엄청 지났는데 지금 바로 전대하고 저 후보자 등록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나가는데 저 어떻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최재성한테 물어봐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면 가오가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없는 가오도 완전히 무너진 거죠. 너무 없어 보이네요.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오선 의원이고.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최고위원도 했죠. 원내대표도 했죠. 통일부 장관까지 해서 그럼요. 캐리어로 보면 이재명한테 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요. 정치 경력으로 따지나. 지난번 공천을 받을 때 네네. 뭔가 뒤에서 미략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난 절대 대표님한테 기어붙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했는데 어찌고 흘러가니까 이재명이가 들이댄 거 아니요? 당신 지난번에 공천했을 때 약속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갱했나? 근데 참 여러 가지로 봐서는 좀 모양새가 그렇네요. 그렇죠. 들고 남이 뚜렷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배들이 그냥 형 이러려고 오선했어요 하고 대들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그게 이인영 정도의 어떤 말씀하셨듯이 정치 경력으로나 보나 또 이 사람이 살아온 궤적으로 보나 이 당에서 어쨌든 목소리를 높일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맞죠. 객소리를 내더라도 소리를 낼 때 내야죠. 그게 5선을 해준 유권자들의 뜻입니다. 이 사람한테 왜 그러면 4선, 5선 시키겠어요? 목소리 한번 내봐라. 네 정치 해봐라. 그런 뜻으로 5선, 4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는 자기가 목소리 낼 때 내거나 아니면 들러서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선을 긋거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보다가 고작해야 후배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오선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586의 수장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있느냐 쪽팔리다 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죠. 그런데 이인영 측에서는 개딸들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가봤자 정치적 소모품밖에 더 되겠느냐.
이번에는 나가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나가 떨어지면은 이재명만 좋은 것이지 뭐가 있느냐. 86 운동권을 완전히 붕괴된다. 나라도 그래도 뿌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건 이제 뭐랄까요. 비겁한 사람의 변명. 변명인가요? 비겁한 변명으로 보여요. 아니, 그건 당연히 맞죠. 들러리 소리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러리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건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노무현은 말이죠. 당시에 3%였어요. 예. 그때 저 대통령 후보 나왔을 그렇죠. 때 이인재가 당시에 한 60%, 70%였고 당연히 건너갑이 옆에서 손들어주고 이러는데 누가 감히 이인재한테 김대중의 적자 뭐 이렇게 소리를 듣는데 도전하겠습니까? 노무현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노무현을 지지하진 않지만 3%의 지지율도 나와서 목소리 높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를 형성해주고 그런데 처음부터 아유 내가 들러리 살 거야 이거 아유 나가지 않겠어 그러면 영원히 그냥 뭐랄까 들러리 정치 그것도 들러리예요. 지금 나서지 않는 것도 들러리 아닙니까 선배님?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인태 전 정무수석은 말이 틀렸네요. 감히 어버이 수령한테 도전장을 낸다면은 그 또라이 아니냐? 예. 돈 사람 아니냐?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데요. 예. 아니, 저는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 세태에 대해서 정말 일갈했다. 너무 참, 이 민주당이 일극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통탄했다. 통탄의 표현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기계가 없다, 후배들이. 기가가 있으면 도른소리라는, 저 사람 또라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죠. 예, 그렇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또라이 소리를 안 들었습니까? 어대명, 또대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흥행 이것은 뭐 얘기되는 소리도 아니고 이재명이는 뭐 흥행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떤 그래도 너무 이거 국민들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28일 날 이걸 찬반 투표를 할 거냐 추대로 선출할 거냐 근데 뭐 보나마나 찬반 투표 하지 않겠습니까? 추대는 그것도 그렇죠. 그 지역마다 가면서 이제 찬반 투표 계속 발표하면은 이게 뭐 창피하니까. 요새는 민주노동당이냐 조선노동당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창피하니까 함께 몰아서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네. 근데 99.9%입니다. 찬성이.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야말로 뭐 추대나 다름없지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아마 지역 순회를 할 때마다 욕을 먹고 지역 순회를 할 때마다 더 이제 부각되는 게 최고위원들의 충성 경쟁. 지금 최고위원들 후보들이 모두 다 내가 더 이재명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 수 있다라는 걸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전부 친명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친명의 찬양을 어떻게 더 감동스럽게 하느냐로 지금 경쟁을 하는 양상이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 이재명의 독이 되더라도 난 이렇게 하겠다. 난 감옥 가기 싫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김두관 전 의원이라든가 전재수 의원 출마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문으로 그치는 거죠? 전혀. 저도 좀 알아봤더니 그 두 사람 다 전혀 생각이 없고요. 도리어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좀 창피하니까 두 사람 정도 있어. 막 그 지도부에서 계속 기자들한테 펌프질을 하는 거야. 두 사람 있어. 걱정하지 마. 나올 거야. 준비 중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기자들한테 다 안 들어요. 근데 기자들은 없을 거라는 거 알거든요. 전에 김민석을 들러리로 세운다는데 김민석이도 참 자기가 나가기는 너무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예. 어쨌든 참 염치도 없고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아주 극치는 부인을 대의원으로 또 선출을 했다고 그러네요. 김혜경이로. 아니 왜 대의원을 선출합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남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네. 자기 지역구에 원래 권리당원 10명 계양을이죠. 성남이 아니고 10명이 추천을 하고 본인이 나갈 의지가 있어서 뭐 서류 만들고 해갖고 넣어서 대의원으로 그 지역에서 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권리당원들의 세상 대중이 정말
다 뭉쳐서 정당을 이끌어가는 세상이라고 지금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정봉준이, 정청래니, 또 김어준이 모두 다 부르짖었어요. 대의원 없애야 된다. 200% 당원들의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의원의 비중도 60대 1에서 20대 1로 이렇게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예, 줄이고, 줄이는 명분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권리당원들만의 세상으로 이제 가는 과도기니까 20%를 남겨놨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즉 이재명이 자기 부인을 뜨악하니 대의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당대회 한 달 보름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 역할을 하는 건 전당대회잖아요. 예. 전대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 권리당원보다 훨씬 많은 그런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을 찍을 부인을 대의원으로 꽂아 넣었다. 낙하산이죠. 뭐 꽂아 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도 아니고 이게 비상식도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표라도 아무리 소중하다?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렇게 해서 김혜경까지 자기 부인까지 한 표를 꼭 챙겨야 된다는 욕을 비난을 받을 걸 뻔히 아는데 자기 부인을 대의원으로 하는 당대표? 아니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일 날 이재명도 참석한 국에서 그 개항을 당원대에서 대의원으로 선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4일 날 대표직 사퇴했죠.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집안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대표를 만들고 이북이 그렇잖아요. 그 딸까지도 뭐 만들어 놓고 그래요. 김지혜인가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 이게 상상이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김혜경을 뭐 내세우려고 나중에 이제 김혜경을 내세울 수도 있죠. 김혜경을 내세우려고 이제 그 정치적 이력을 쌓아나가고 있나? 김혜경을 허수아비로 당대표로 만들고 뭐 하려고 자기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옛날 국회의원들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부인을 내세워가지고 국회의원 시킨 사람도 꽤 있었잖아요. 몇 사람 기억이 납니다. 하다못해 또 피선거권은 아니지만 박철원 전 의원도 그랬었죠. 저 누구야 돌아가신 누구야 노회찬 노회찬 선수 그 사람도 자기 부인을 내섰었잖아요. 민노당까지 그렇게 한다고 이거 뭐 내세운 건 아니지만 김근태 부인도 인재근 씨도 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인재근 씨도 그 지역구 그냥 물려받았고요. 그거야말로 또 아내한테 물려주는 게 사실 전근대적이잖아요. 세습이죠. 일성산대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혹시 내가 사법 처벌을 당하면은 깜빵에 들어가면은 부인이 대표로 뭐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 대행을 하겠다. 직무 권한대행 뭐 이렇게 선출을 하려고 대의원이라도 그래도 뭔가 당직을 달아놔야 하지. 그냥 당원을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거 아닌가. 식모 원료나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황당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의상실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눈높이 이런 것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방식대로 my way.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때 또 민심을 바꿔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코미디 전당대회가 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찬반 투표도 하고 뭐 꼼수를 쓰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측 가능한 폭망 전대가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